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코로나도 좀 잠잠하긴 한데 악수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함께 여행에 동참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도 정말 네. 영광입니다. 아유, 교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네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략 소개는 들었는데 네. 어디 학교에 뭐 전공하는 학생인지 이름은 뭔지 한번 얘기해 줄까요? 네, 저는 덕성여자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또 정치외교학을 어. 전공하고 있는 윤수연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거 공부하네. 네, 아니요. 그리고 뭐 특별한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통일부에서 아, 네, 저는 현재 네. 통일부 유니콘 기자단으로 네, 활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유니콘 기자단이 대학생들 기자단? 네, 대학생부터 또 성인까지도 이번에는 함께 아, 그렇구나. 기자단으로 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라 오늘 여행이 저도 되게 보람 있고 또 저도 배우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려요.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한번 떠나볼까요? 네. 예. 저는 오늘 특별하게 네. 좀 제가 원래 관심 있는 분야가 평화 통일 이 분야니까 영흥도에서 생각하는 전쟁과 평화 뭐 이런 테마로 영도 곳곳에 있는 전쟁과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제가 소개해 볼게요. 그곳에서 그런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어요. 네, 완전 좋아요.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도?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장소로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국사책에 보면 네. 당항성이라고 나오죠. 네. 당항성 막 달달달 외우잖아요, 사람들이. 네. 뭐 삼국이 그곳을 어떤 차지하기 위해서 맞아요. 전쟁을 많이 했다. 당항성 위치가 네. 여기 보면 대부도고요. 우리 영도 바로 옆에 섬이 대부도고 네. 대부도 건너가면 이제 화성시가 나와요. 네, 경기도 화성시 남쪽에. 거기 화성시에 구봉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조금만 들어가면 그 한 165m밖에 안 되는 산인데 그 산 위에 신라 시대 때부터 쌓아진 산성을 당항성이라고 신라가 이제 그쪽을 차지한 다음에 그 지명을 그렇게 지정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왜 그렇게 군사적인 요새를 만들었을까요? 신라가? 아무래도 이렇게 어. 해상 교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중요한 맞아요. 약간 지켜야 되는 국방 그럼요. 쪽으로 이렇게 조금 중요한 곳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당황성에 실제 올라가 보면요. 네. 높이가 얼마 높지도 않은데도 제가 아까 얘기한 경기만 네. 저기 태안반도부터 인천 앞바다까지 네. 이 전체만이 한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외적이 들어오거나 뭐 중국에서 사신이 오거나 할 때 뭐 핸드폰으로 나 들어갈게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봐야 되잖아. 네. 그런 관측 장소로서 상당히 중요한 곳이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앞바다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여가지고 백제, 고구려, 신라가 번갈아 가면서 이 경기만 일대를 또 인천과 이 화성 일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했었어요. 대몽 항쟁을 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누굴까요? 대몽이요? 대몽 항쟁하면 고려 때? 삼별. 삼별초. 오, 확실히 정치외교학 하니까 네? 역사를 아유? 잘하네. 갑자기 싹 생각이 났네요. 이런 질문하면 당황하는데 원날에 굴복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삼별초가 진도로 내려가서 항쟁을 하잖아요. 네, 제주도까지. 근데 이 영흥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삼별초의 흔적과 기록이 있다는 거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이 영흥도라는 섬에서도 한 70일 정도 머물면서 이제 몽고에 항전을 했었고 또 제주도에 갔을 때도 여기를 근거지로 어떤 대몽 항쟁을 했다고 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곳에도 네. 삼별초의 기록이 있다는 게. 자, 오늘 우리 여행의 두 번째 장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두 번째 장소는 가는 길에 우리 영흥도 남쪽 바다 얘기 아까 할 때 삼국시대 뭐 고려 때까지 그쪽이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란 말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영흥도 북쪽 바다 해변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19세기 들어와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의미의 전장 또는 군사적 요충지가 되는데 역사 공부할 때 병인양요 들어봤죠? 네. 신미양요도. 네. 어떤 사건이었죠, 그게? 미국과 프랑스가 이제 네. 우리나라로 개항을 시키기 네. 위해서 좀 뭐 위협도 하고 그랬던 사건인데 영흥도 북쪽 앞에 영종도가 있고 영종도 거쳐가면 인천이 나오고 인천 지나면 강화도가 나오잖아요. 네. 그걸 통과해야만 서울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서양의 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19세기 후반에 나타나게 된 바다가 바로 영흥도 앞바다예요. 그럼 중국도 들어오고 그렇죠. 그 네. 유럽의 저먼 서양 네. 세력들도 네, 유럽은 이 북쪽으로 들어오고 네, 북쪽으로 네, 남과 미국은. 북으로 다 그렇죠. 들어오네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1894년도에 우리가 아까 봐왔던 바다 앞에서 청일전쟁이 시작이 되죠. 청나라와 일본이 그쪽 풍도라고 하는 섬 앞에 정박해 있다가 충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흥도 주변 바다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뭐 청일전쟁
그런 이제 격전의 양상이나 이제 침입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죠. 한국전쟁 개전 초기에 낙동강까지 쭉 밀렸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메가더 장군과 우리 이제 군대가 인천을 점령하면 이제 서울로부터 도로가 쭉 뻗어나가니까 인천에서 단거리인 서울을 수복함으로써 인민군들이 낙동강으로 이제 군사나 물자를 보내는 걸 막으려고 병참선을 이제 끊는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인천이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고 중요한 지점이 되죠. 그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영흥도라는 섬이 다시 한번 역사에 등장하는데, 인천 상륙작전의 전초기지로서 이 영흥도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상륙작전을 하려면 그래도 그 전에 정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각 섬이나 인천에서 북한군이 어떻게 경비를 보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정보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 이쪽에 인천 인근 섬들이 이미 북한군에 많이 이제 점령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 8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인데 1950년 8월 달에 이쪽 섬들을 다시 좀 탈환을 해요. 일단 전투를 통해서. 영흥도도 그때 탈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24일인가 그때쯤에 이제 한국 첩보부대가 이제 조직이 돼서 한명수 소령이라는 분이 이제 대장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이쪽에 서울, 경기, 인천, 수원 뭐 이 섬 인근에 다양한 정보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유엔군에 제공해서 이제 유엔이 그 정보를 토대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16년인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 개봉했었어요. 네, 그거 봤었어요. 봤어요? 네. 거기 이정재 씨, 우리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씨가, 이정재 배우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그 첩보부대 부대장. 아, 기억나죠? 네, 막 정보 모으고 네, 막 예. 그래서 왜 그러나 했어요. 사실은 그냥 영화 속에서. 진짜 솔직히요. 어. 픽션인 줄 알았어요. 어. 이 상륙 작전이 성공하기까지 약간 드라마틱한 아. 그거를 연출한 줄 알았지. 약간 이런 실화를 네. 모티브로 이렇게 한 줄은 몰랐어요. 맞습니다. 논픽션이었고 실제로 이제 그 배우들도 그래서 연기할 때 무게감이 되게 컸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첩보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 해군 첩보부대가 어떤 했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90년대에 해군 전적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적비에 보면 앞에 전사자 명단 있잖아요. 해군 영웅도 지구 전투 전사자 대한청년단 방위대원. 그래서 총 14분이 여기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그 영화 속에서도 희생자가 나오잖아요. 그 작전할 때 8월 달에 여기를 탈환하려고 하는 전투가 아니라 첩보를 다 넘기고 이제 상륙작전이 개시되기 전에 여기서 철수하려고 하는데, 북한군이 그걸 안 거예요. 여기 영흥도에서 첩보부대 운영됐다는 걸. 그래갖고 여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공격당했을 때 희생됐던, 위쪽은 이제 그때 해군 소속 부대원들이고 아래쪽은 이 영흥도 주민들 중에서 이제 해군을 도와주고 그 작전에 협조했던 분들, 그래서 함께 싸웠던 분들이 희생되신 거죠. 그걸 이제 영흥도 지구 전투라고 얘기하고, 그 첩보 부대 활동과 이런 전투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그 전적을 기리고 있는 곳이 이 공간입니다. 우리 아까 해군 전적비 올라갈 때 소연 씨가 우리 마지막 전쟁이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진짜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영흥도 주변이든 아니면 서해 바다든 정말 아무런 충돌이 없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충돌 있어요? 제일 연평해전? 어. 제2 연평해전? 어. 대청해전? 역시 기자단 출신이라 기자단이라 외우길 너무 잘했네요. 정확하네. 서해 바다가 계속 어떤 전쟁과 충돌의 바다로 자리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어디냐면 그 2002년도 6월 달에 제2 연평해전이 일어났던 날 참수리 고속정 357호가 침몰을 했잖아요. 그 전사 6명, 사망 18명, 그 북한군 간의 충돌에서 바로 서해 NLL 인근에서의 충돌이었죠. 연평도. 그 참수리 357호 배와 똑같은 급의 참수리급의 263호 배. 그래서 현재 퇴역한 배, 은퇴한 배예요. 제2 연평해전 일어난 게 2002년이죠. 아까 그 월드컵 3, 4위전 하던 날 그날이라고 얘기했는데, 더 크게 보면은 1999년도에 98년도부터 금강산 관광도 하고 2000년에 정상회담도 하면서 남북 관계가 한참 좋고 진전되고 막 평화를 가던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군사적 충돌이 난다는 거는 남북한의 어떤 군사적 긴장을 낮추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류와 협력을 하는 와중에서도 이런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어찌 보면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흥도에는 이렇게 전쟁과 충돌의 기억만 담고 있는 공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참수리호의 비극, 서해교전의 비극을 얘기했듯이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특히 우리 남북 간에 민족끼리 싸우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보석처럼 남아 있어요. 이 공간에 가서 오늘의 기행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네, 좋아요. 이렇게 놀러 갈 때 그냥 이따 그냥 구경. 네. 막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우리 기행의 마지막 장소라고 제가 오자고 했잖아요. 네. 오면서 어떤 느낌 들었어요? 절 이름이 일단 통일사라는 거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일단 절인 것도 놀랍지 않아요? 네. 어디 갑자기 가자고 절. 했었는데. 갑자기 절. 네, 네. 갑분절. 네. 근데 이름조차 통일사라고 하니까 왜냐면 보통 절 이름 하면 네. 주변 산 이름을 네. 따서 네. 무슨 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딱 단도직입적으로 통일사 이러니까 뭔가 딱 염원 그 염원이 딱 느껴지면서도 되게 신기하게 다가왔어요. 이 영흥도 부근이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 전쟁의 어떤 기억들을 많이 품고 있는 곳인데, 이곳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전쟁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런 비극들이 이제 재현되지 않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를 생각하게 해주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 절을 만드신 분이 최선규 스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한국전쟁 때 이분이 이제 북에서 피난 오신 분인데요. 한국전쟁 때 남편이 전쟁에 참가했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아들 둘을 키우시고 어렵게, 그래서 83년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 절을 창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건하면서 뜻을 가진 게 뭐냐면, 염원을 품은 게 뭐냐면, 자기 남편의 희생이나 우리가 모두 겪어왔던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이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그걸 염원하는 절로 창건하면서 당연스럽게도 자연스럽게도 이름을 통일사로 지은 거죠. 자, 우리 오늘 아침부터 만나서 영흥도 남쪽에서부터 서쪽 거쳐서 북쪽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북서쪽, 동쪽 거쳐서 북서쪽에 와 있는 통일사 이제 마지막 장소에 도착해 있는데요. 오늘 전쟁과 평화라는 테마를 가지고서 영흥도를 좀 새롭게 탐구해 봤는데, 소연 씨 오늘 여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나 뭐 인상 깊었던 이야기, 기억에 남는 것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소감 같은 거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완벽한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딱 완성이 된 느낌이에요. 처음엔 사실 영흥도 자체를 몰랐다가 영흥도의 전쟁의 역사가 그냥 단순히 조선시대, 뭐 근현대 이게 뿐만이 아니라 최초의 국가가 생긴 그 고대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쭉 전쟁의 역사를 이어오다가 결국은 이제 현대에 와서 연평해전까지 계속 있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희망의 등불로 이렇게 탁 이 앞에도 평화라는, 등불이 좀 타고 있네. 네. 이렇게 통일사까지 오니까 예. 이제 또 통일에 대한 이제 염원도 조금씩 더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저도 뭐 먼저 이곳을 다녀갔던 분들의 이야기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이렇게 좀 구슬을 깬 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다녀간 분들의 발자취와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런 어떤 좋은 기행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왔다면 이번엔 소연 씨가 왔으니 이제 소연 씨가 또 이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과 이 발걸음을 함께 하다 보면 영흥도라는 이 보석 같은 섬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리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생각, 사유들이 이 공간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로 오늘 마무리 지읍시다. 네.